달러 환율이 장중 1,000원대로 진입하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7개월 만에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현호섭 부총리는 오늘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힘에 입어서인지 오늘 2010포인트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증권부 조민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일진일퇴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 잡고 위로 훅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오늘 첫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황이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201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1%, 16.28포인트 오른 2015.2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제조업 지표 호조의 다우 지수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며 2000선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기관이 장중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날 3,101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2,446억 원, 기관은 507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과 의료정밀, 전기전자, 기계가 상승했고 운수창고는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4.02% 올랐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전자, 삼성생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아차와 포스코는 하락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대우증권 등 증권주들이 업황 회복 기대감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습니다. 역시 호텔신라가 수익 개선 기대감에 3.13% 뛰었고 한진칼과 두산인프라코어도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의 벽걸이형 TV 하면은 PDP 아니면 LCD 두 가지 종류가 주를 이뤘는데 이 시대가 많이 변했는지 PDP 사업이 이제 철수한다고 합니다. 삼성 SDI에서도 PDP 사업부를 철수를 한다라는 소식을 밝혔는데 자, 이에 따라서 여기에 부품 등을 납품하던 회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자, 전문가들 이들 부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던가요? 네, 삼성 SDI가 제일모직과 통합하면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PDP 사업을 접자 관련 부품주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휘닉스 소재는 삼성 SDI와 PDP 사업 부분 납품 거래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PDP TV 모듈의 전극 전달 유전체인 PDP 파우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의 26%가량인 150억 원어치를 삼성 SDI에 납품했습니다. 납품 거래 중단 소식에 이날 휘닉스 소재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5.36%, 70원 떨어진 1,23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휘닉스 소재 관계자는 태양전지 핵심 소재인 메탈 베이스트 사업과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케이스 제조 사업 등 신규 사업 매출을 확대해 PDP 사업 철수로 인한 매출 축소를 막을 것이라며 현재 신규 사업들이 수요를 맞추는 테스트 단계이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신규 사업이 매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PDP 사업 관련 영업이 정지됐다고 공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PDP용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를 생산하는 크로바 하이텍과 PDP TV용 강화 유리를 제조하는 UID, PDP 패널용 구동 칩을 주로 생산하는 다윈텍, TV용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드는 동양 EMP 등도 PDP 관련 사업 부문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병기 이트레이드 증권연구원은 삼성 SDI의 PDP 사업 철수가 PDP 부품사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PDP 사업 철수에 대한 준비는 해왔지만 1년 안에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각 회사들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살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제과의 주가가 2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고요? 네, 롯데제과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종가 기준으로 2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99년 SK텔레콤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2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4.44%, 8만 6천 원 상승한 202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롯데제과는 지난 2005년 9월
100만 원을 넘어선 지 10년도 안 돼 주가가 2배로 상승했습니다. 롯데제과가 황제주 중에서도 최고가주로 올라섰지만 일반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지난 1974년 2월 액면가 5,000원으로 상장한 이후 한 번도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아 시장 유통 물량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입니다. 이남용 삼성증권연구원은 롯데그룹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번거로운 일이 많이 생기고 주가 부양에도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쓰지 않는다면서 상장 주식 물량도 140만 주로 매우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원은요, 그나마 대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외국인도 40% 정도 들고 있다면서 기관 투자자 물량까지 제외하면 개인 물량은 3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이날 롯데제과의 거래량은 2,673주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거래량이 1,000주 미만인 날이 열흘이나 되었습니다. 롯데칠성도 롯데제과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롯데칠성은 2일 177만 1,000원으로 장을 마치며 롯데제과와 함께 황제주로 꼽히지만 거래량은 2,868주에 불과했습니다. 롯데칠성 역시 상장 주식 수가 120만 주로 적습니다. 이 연구원은 일반 투자자들은 가격이 싼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롯데그룹주에 크게 관심이 없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담아두고 기다리면 오르기 때문에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00원대로 진입을 하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7개월 만에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5원이 떨어진 1,009.2원에 마감하며 1,000원대로 진입했습니다. 환율이 1,000원대로 진입한 것은 지난 2008년 7월 29일 종가 기준 1,008.8원을 기록한 이래 6년여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세 자릿수를 향해 바짝 접근하자 기재부와 한은이 나섰습니다. 외환당국은 김성욱 재정부 외화자금 과장과 이승원 한은 외환시장팀장 명의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일방향으로 쏠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기업과 역외 등 수급 주체들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 성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에너지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복잡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던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며 어렵게 살린 경제 회복의 불씨를 지켜나가야 할 기로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과거 우편 배달에 한정된 집배원 토요 휴무제를 다음 달부터 우체국 택배로 확대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에 접수한 우체국 택배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배달하게 됐습니다. 다만 대국민 홍보 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택배에 대해 이전처럼 토요일에도 배달할 예정입니다.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최근 집배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주 5일 근무제 정착을 위해 이러한 실행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2005년 7월부터 토요일에는 우편 배달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우체국 택배 때문에 작년 기준 집배원 1인당 월 평균 1.6회는 토요일 근무를 해왔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고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 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 유통업체는 중도 해지일 6개월 전, 입점업체는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조건 변경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됩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 단체 등에 제정된 표준거래 계약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호주, 캐나다와 타결한 FTA의 연내 국회 비준을 추진합니다. 또 중국,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통상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이미 타결된 FTA의 국회 비준 절차를 밝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국회 비준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내년에 이들 FTA가 발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업부는 중국, 베트남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맺기 위해 협상 속도를 높이고 한국, 뉴질랜드 간 FTA, 한국, 터키의 FTA 서비스 투자 협정의 협상을 타결짓는 데도 통상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매출과는 반대로 수출 기업들의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이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경제부 이태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올 상반기의 수출 실적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2,83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2.6%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유럽연합 수출이 11.7%나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대미국 수출도 8.2% 증가했습니다. 2년 만에 반면 중국 수출은 0.1% 줄어들었는데요. 이 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12년 상반기 이후 2년 만입니다. 네. 자, 이렇게 수출액이 늘어나면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함께 개선이 돼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원인입니까? 예, 맞습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수출 기업들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2.8%에 머물러 4.2%를 기록한 내수 기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최근 3분기 연속 3%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도 줄고 있는데요. 수출 기업의 최근 6분기 동안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을 보면 이 단 한 개 분기만 빼놓고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한마디로 총 수출액은 늘어나지만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매출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 국가의 순수출액이 늘어나면은 기업들의 실적도 함께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어떤 원인이 있는 듯합니다. 자, 그 원인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이제 기업들이 출혈 수출을 강행하고 있는 탓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마진이 줄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장기적 사업 관점에서 수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줄어든다고 거래처와 계약을 끊을 경우 거래처를 잃을 수도 있고 한 번 빼앗긴 거래처를 다시 되찾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참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이군요. 이 내실을 기해야 될 상황인데, 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좀 나았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현재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지고 있으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수출 총액이 갑자기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종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통계연구팀장은 현재 출혈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결국 수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총 수출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정부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이 수출 부문뿐만 아니라 내수 부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내수 활성화로 수출 기업들을 우회 지원하자는 뜻입니다. 또 이 내수가 활성화되면 무역 수지상의 수입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로써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환율 하락도 막아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이태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반기별 판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6월 미국 자동차 판매 시장 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대차의 누적 판매량은 총 36만 4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기아차도 올 들어 6월까지 29만 7천여 대를 팔며 미국 진출 이후 반기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종전 기록인 2012년 상반기에 28만 8천여 대를 만 대가량 앞질렀습니다. 차종별로는 현대차의 중형 세단인 소나타, 아반떼와 기아차의 소울, K5가 판매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소나타는 지난달에만 2만 5,195대를 팔아 기존 소나타의 월간 역대 최대 판매인 2007년 12월에 2만 4,872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삼성TV가 유럽 주요 매체로부터 최고 TV 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호평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영국 소비자 연맹지 위치로부터 베스트 오디오 비주얼 브랜드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트 오디오 비주얼 브랜드는 지난해 출시된 제품 중 가장 뛰어난 영상 음향 제품 브랜드를 선정하는 소비자 관련 영국 내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이와 함께 위치지는 25개 제조사의 모델을 평가해 베스트 바이 제품을 선정했는데 삼성전자 신제품 3개 모델이 TV 부분 1위부터 3위를 싹쓸이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특히 55형 커브드 TV 제품은 화질, 음향, 사용성, 기능성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손잡고 실내 LTE 이용자들이 몰려있어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LTE 대용량 인빌딩 솔루션을 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솔루션은 기지국과 연결되는 접속 장비를 2배로 늘려 수용 가능한 이용자 수를 2배로 확대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SK텔레콤은 접속 장비 한 곳에서 처리하던 데이터를 2곳에서 나눠 처리할 수 있게 돼 데이터 처리 속도가 더 빠르고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성능 최적화 작업을 거쳐 올해 안으로 이 솔루션을 상용방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제주항공이 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김포 제주 노선을 증편합니다. 제주항공은 오는 4일부터 9월 26일까지 이용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금요일 김포 제주 왕복 16회 정규편 외에 최대 왕복 4회를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중에 왕복 4회를 추가 운항하고 8월과 9월에는 각각 왕복 3회씩 추가 운항됩니다. 이로써 제주항공의 김포 제주 노선은 하루 최대 20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증편으로 제주항공은 여행객의 항공권 구입에 다소 여유가 생기고 제주 기점 국내선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원도와 경북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전북과 경남으로, 늦은 밤에는 충청과 경북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자정을 전후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편 중부와 경북지방의 경우 장맛비가 시작되기 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30에서 80mm, 제주 산간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와 강원 영동에 20에서 60, 중부와 경북 북부에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장맛비 동향을 살펴보면 내일은 비가 이어지다가 남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토요일에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린 뒤 늦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춘천 22도,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26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새벽 나절에, 호남은 오전 중에 비가 그치겠고요. 영남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점차 개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6도, 부산 2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강릉과 울진 20도, 한낮에 속초 강릉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의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